저는 30대 중반 싱글이자 애완용품 샵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강아지 미용실로 처음 시작했다가 지금은 힘들어서 미용 일을 접고 샵만 운영하고 있어요. 적은 나이 아니지만 아직 혼자입니다. 결혼할 마음도 없고 아직은 누구를 새로 만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면 또 모를 일이지만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건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긴 해도 완전히 없어지는 일이 되지는 않는다는 걸 저는 겪어보고 알았습니다. 나름 별일 다 겪어본 경험 많은 저이지만 어린 나이도 아닐 때 남자에게 상처받으니까 충격이 꽤 크긴 했습니다. 그것도 결혼 한 달 앞두고 파혼한 거라 금전적으로 손실도 있었고요. 취미와 성격이 너무 잘 맞아 교제 기간이 얼마 안 되어도 결혼까지 결심했던 사람과 파혼한 게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제가 캠핑이 취미라 주변 상가 젊은 사장님들과 캠핑 모임을 하는데요. 그 모임에서 파혼한 전 남자친구를 만난 게 3년 전 일입니다. 막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 사람들이 여행을 못 가니 캠핑이나 차박이 한창 유행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거의 격주로 모임을 하다 보니 눈이 맞아버린 거죠. 하지만 가볍게 생각하고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남자친구와 저 둘 다 30이 훌쩍 넘은 나이였고 당연히 결혼도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전 남자친구는 같은 동네는 아니고 바로 옆 동네에서 이발소를 합니다. 말로는 뭐 바버샵이니 뭐니 고급화를 추구하는 가게라고 하는데 뭐 한마디로 이발소죠. 매출도 잘 나오고 손님이 많다고 하긴 했지만 가게 오픈하면서 대출 많이 받은 탓에 여유 없이 산다고 한탄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지자 같은 모임에서 가깝게 지내는 42살 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현아 씨, 요즘 이발소 김 사장이랑 만난다며? 모임에서도 그렇고 말이 많더라. 철벽 치던 현아 씨가 임자 만났다고 말이야.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오해하지 말고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듣기만 해줘. 아무리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해도 남의 개인사 연애사 참견하는 게 솔직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해줄 말이 있다는 건 제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요, 언니. 괜찮으니 말해보세요. 혹시 저 만나는 사람 이상한 소문 있거나 그런 거예요? 그러자 언니는 손살에 치면서 말했습니다. 아유, 그런 거 아니야. 그랬으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 다들 현아 씨 오랜만에 연애하는 거 응원하고 있어. 근데 나는 현아 씨를 오래 봤잖아. 우리 벌써 알고 지낸 지 8년이다. 정말 언니 입장에서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 현아 씨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까 이런 말도 해주는 거야.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만나는 김 사장 말이야. 지난번에 내가 슬쩍 물어보니까 현아 씨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대? 아직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빠르다 싶었지. 그래도 서로 좋아하면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한가 생각했는데 갑자기 현아 씨 지금 운영하는 샵이 월세인지 소유자인지 묻는 거야. 응? 그래요? 뭐 그 사람도 자기 가게 얻을 때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라고 저한테 얘기하긴 했어요. 저는 굳이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궁금했나? 직접 물어봤으면 말해줬을 텐데 왜 언니한테 물어봤을까요? 글쎄, 뭐 현아 씨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민망했을 수도 있지. 암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해서 현아 씨 모든 상황을 전부 오픈하지 말라는 거야. 견물생심이라고 알지? 아무리 사심 없이 좋아서 만난다고 해도 만나는 사람이 돈 있는 거 보이면 엉뚱한 생각하는 게 사람이야. 특히 남자들은 더 그래. 결혼한 경험자 입장에서 얘기해주는 거니까 참고해. 알았어요, 언니. 그 정도는 저도 알죠. 제 성격 아시잖아요.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꼭 명심할게요. 그래. 사람 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그래도 나는 현아 씨 연애하는 거 응원하는 거 알지? 사실 언니가 걱정하는 건 저도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에게 조언해준 언니는 지인들 중에서 유일하게 저의 개인적인 일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제가 운영하는 가게는
부득이 월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득 신고할 때 임대료가 있으면 공제가 꽤나 많이 되는 부분이라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일부러 월세를 살기도 합니다. 저는 굳이 월세로 남의 가게 세대를 필요 없을 정도로 재산이 있긴 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제가 그럴 만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들 잘 모릅니다. 살다 보니 그런 부분은 아무리 친한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라도 오픈하지 않는 게 현명한 일이라는 거 많이 느꼈거든요. 당연한 말이지만 남자친구와 교제하는 초반에는 서로 당사자들끼리 마음에 들어서 만난 거니 가족이며 경제 상황이며 자세한 건 당연히 알지 못했어요. 보통 사귀는 사람들도 교제 기간이 길어지고 결혼 결심하고 나서 하나씩 오픈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니까요. 게다가 경제적인 부분인 민감한 부분이라 결혼 결심하고 오픈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좀 특수한 상황이 있기도 하고 예전에 딱 한 번 교제한 사람이 있었는데 정 떨어진 일이 있어서 그 이후로는 가족들에게도 말을 아끼는 편이에요. 일단 저의 특수한 상황을 구독자분들이 아셔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저는 아빠가 안 계십니다. 아빠는 저 22살 때 사고로 돌아가셨고 2살 어린 남동생과 엄마와 같이 살아요. 그때 아빠가 갑작스레 사고 당하시면서 아빠 생명보험금에 가해자 합의금에 회사 측의 보상금까지 꽤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동생은 미성년자이고 엄마는 사업하시던 아빠에게 엄마 명의로 돈을 대출해 주시느라 경제적인 문제가 많아서 본인 명의의 통장도 사용 못하는 형편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엄마 이름으로는 상속 포기를 했고 미성년자인 동생이 나설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큰딸인 제가 그 돈을 다 받았습니다. 다행히 은행 근무하시는 이모가 있어서 제가 그 돈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그 덕분에 결론적으로 현재는 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아파트 하나 있고 14년 전 산 땅에는 창고를 올려놓고 임대를 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땅을 개발하면서 보상을 받게 되는 바람에 몇 배의 수익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처음 돈을 받을 때부터 이모가 절대 어디 가서 돈 얘기하지 말라고 내내 얘기했었고 처음엔 그냥 식구들이 같이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만 샀었기에 어디 가서 돈 자랑할 일도 없었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물어보긴 했었어요. 엄마, 우리 집 경제 상황 말이야. 나중에 혹시 남자 사귀게 되면 솔직히 다 말해야 하는 거야? 친구들 보면 결혼할 사람 부모 재산까지 아주 속속들이 알던데 그런 거 보면 솔직히 다 얘기하는 게 맞는 건가? 말 안 하는 게 음흉한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너 이모 말 들었지? 친구든 애인이든 간에 절대 어디 가서 돈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다 앞에서는 좋겠다고 해도 뒤돌아서면 시기 질투하는 게 사람이다. 너 예전에 사귀던 놈, 그 놈 기억 안 나?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어디서 이상한 놈을 데려와서는 네가 미조알 고조알 우리 집 사정 다 말해버려서 얼마나 못 볼 꼴을 봤냐. 너 요즘 남자들도 다 약해 빠진 애들 천지야. 절대 어디 가서 말하지 마. 사실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신 건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 26에 사귀었던 사람이 하나 있긴 했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 사람을 많이 좋아했나 봐요. 어떻게든 마음을 잡고 싶어서 집이랑 땅 있다는 거랑 어느 정도 우리 집 돌아가는 사정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결혼까지 약속하고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도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네 동생 말이야. 나눠줄 거 똑바로 나눠준 거 맞지? 혹시 나중에 네가 돈 불린 거 자기 달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돈 앞에서는 싸운다잖아. 아예 공증 같은 거 받아서 대비해 놓는 게 어때? 뭐? 오빠 웃긴다. 우리가 지금 결혼한 사이로 착각하고 있는가 본데 내 재산을 왜 오빠가 걱정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관심 꺼줘. 야, 결혼하면 내 재산도 되는 건데 관심을 왜 끄냐? 네가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전 남자친구는 결혼도 하기 전에 제가 가진 것에 눈독을 들였고 가족들을 이간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떨어져 헤어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았고 혼자 살 생각도 했었어요. 그 일 겪고 나니까
정말 함부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걸로 자랑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깨달은 겁니다. 어쨌든 저는 동생이 받아야 할 부분은 받자마자 바로 적금으로 묶어두고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손대지 않고 넘겨줬습니다. 저는 제 몫의 돈을 증권회사 다니는 사촌 오빠 도움을 받아서 주식에 넣고 있다가 자산이 순식간에 몇 배가 되고 아파트도 운이 좋게 가격이 많이 올랐고 뭐 그런 이유로 10여 년 만에 돈이 10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3년 전에는 동네에 4층짜리 상가 건물도 매입했어요. 그 건물의 4층은 동생에게 학원하라고 내주고 월세 아주 조금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건물주입니다.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 중 이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정말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딱 한 명, 저랑 같은 동네에서 장사 오래 한 연애 조언해준 언니만 저의 사생활을 아는 편입니다. 어찌 보면 주변 사람들 눈에는 제가 짠순이 혹은 가난하게 보이기도 했을 거예요. 실제로 크게 돈 쓰는 것도 없고 차도 없고요. 사치를 하거나 명품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제 상황에 대해 막상 결혼까지 결심한 남자친구에게 어디까지 솔직히 말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랑 이모는 당연히 결혼식장 들어갈 때까지 말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전에 사귀었던 사람과의 안 좋은 경험도 있고 해서 저도 결국은 나중에 결혼해서 얘기하는 걸로 마음 굳혔습니다. 남자친구와 반년 정도 교제를 했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기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갑작스럽긴 했지만 남자친구는 저와의 결혼을 아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인사드리는 건 너무 빠르지 않아? 나는 아직 우리 엄마한테 결혼하고 싶다는 말도 못했단 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맘에 맞는 사람만 나타나면 한 달 만에 동거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는 거지. 엄마가 너 데려와 보라 그러셔서 더 이상 핑계 댈 수가 없어서 그래.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편하게 생각해. 나도 얼른 너희 집 인사 가면 되는 거잖아. 근데 결혼 준비는 제대로 해놓고서 결혼 서두르는 거야? 가계 보증금도 대출이라며. 내가 설마 돈도 없이 결혼하자고 하겠어? 걱정 마. 집 살 돈은 없어도 우리 둘이 같이 모으면 전셋집은 얻을 수 있을 거야. 다른 거 최대한 아끼고 준비하자. 얘기 들어보니 적금 2천씩 2개 가지고 있다고 했고 저 만나기 전 사업 시작하면서 갖게 된 빚이 5, 6천 정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건 일하면서 금방 갚을 수 있다며 자기 부모님이 모자란 결혼 비용은 대주실 거라고 하길래 저는 대충 반반 비율 맞춰 보태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빚이 많은 게 마음에 걸리긴 했어도 요즘 사업하는 사람 치고 빚 없는 사람 없는 거 잘 알기에 그 사람 앞으로의 비전과 이 사람의 좋은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 정도 제가 감안하고 어차피 맞벌이 할 거니 같이 갚아 나가보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도 빚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결혼을 결정한 거였습니다. 애초에 돈보다는 사람을 보고 결혼을 하려 했고 그래도 앞으로의 비전은 있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부모님 인사드리자는 말에 예비시댁에 인사라는 걸 가서 처음 그 사람의 부모를 만나봤습니다. 남자친구는 부모님 2분이 다 계셨고 아마 남자친구가 저의 가족 상황에 대해선 미리 말을 해놨을 거라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사 갔을 땐 솔직히 말하면 긴장해서 그런가 딱히 저에게 예비 시부모님이 무례하거나 예의 없이 대하신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30이 훌쩍 넘은 나이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것과 직업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는다는 걸 처음 인사 갔을 때 눈치채긴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 결혼하고 싶은 여자 데려온다고 하니 정성껏 저녁상을 준비해 주셨길래 감사 인사 정중하게 드렸고 가지고 간 선물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비 시모 되시는 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은 편한 마음으로 얼굴만 보자는 건데 뭘 이런 걸 사가지고 왔어? 어머나, 어쩜 이 비싼 초기 세트를 사왔니? 잘 먹으마. 나이도 있고 장사는 애라고 해서 혹시나 예의 없는 애가 아닐까 걱정했었는데 어쩜 이렇게 센스 있는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까? 우리 아들이 빨리 결혼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네.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래, 그래. 우리 이렇게 얼굴 봤으니 앞으로 자주 보자.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이면 식구란 매한가지지. 가게 운영하는 사장이라고 들었다만 무슨 일인지 물어봐 되겠어? 아, 네. 지금 강아지 미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10분 거리 초등학교 앞 사거리 아시죠? 거기 1층 모퉁이에요. 그래? 나중에 지나갈 일 있으면 한번 들러도 될까? 네, 그럼요. 손님만 없으면 제가 차 한 잔 대접해 드릴게요. 근데 말이야, 강아지 미용이면 사람 미용하는 것만큼 돈은 벌리니? 우리 아들이 돈 얼마 버는지는 들었지? 아직 대출 갚느라 바빠서 큰 돈은 못 모았지만 둘이 벌어서 집 사고 하려면 힘들 텐데 걱정이구나. 예비 시모는 제가 강아지 미용을 한다고 하니까 그다지 버는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거기다 대고 돈 많이 번다고 반박하는 것도 웃긴 일이라 별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날 인사 가서는 두 분이 이런저런 걸 많이 묻길래 최대한 정성껏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언제 돌아가신 건지, 엄마와 동생은 같이 살고 있는지, 심지어 집이 어디고 자가인지 월세인지까지 물어보시길래 다 말씀드렸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장가 보내는 집안 궁금한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소 사적인 부분까지 거짓없이 말씀드렸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그냥 평범했어요. 10년 된 30평대 아파트에 사셨고 예비 시부는 관공서에서 건물 관리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데 수입이야 뭐 두 분이 아들에게 손 안 벌릴 정도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결혼할 때 큰 도움을 주실 만한 형편으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예비 시댁에 인사하고 와서 엄마에게는 대접 잘 받고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쯤 우리 집에도 남자친구를 인사시켰습니다. 남동생이랑 엄마랑 이모까지 총 출동해서 남자친구를 봤어요. 외모야 남의 머리 만지는 사람이라 멀끔했으니 엄마랑 이모는 마음에 드신다고 했죠. 그리고 결혼 준비를 어찌할 생각인지 물었을 때 제법 자기 계획을 잘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자기 바버샵에서 매출이 얼마나 나오고 있으며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결혼할 때 전세는 얻을 수 있다고요. 엄마랑 이모는 반반이셨습니다. 경제적인 거 생각하면 제가 너무 아깝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사업 소원은 있어 보이고 강단도 있어 보이니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단 한 명, 제 남동생만 빼고요. 제 남동생은 누나인 저를 빼앗기는 느낌이라 그랬던 건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 나 사실 그 예비 매형이 한다는 가게에 가본 적 있거든?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아는 척 안 했어. 근데 난 누나 그 사람이랑 결혼하는 거 반대야. 나 얼마 전에 그 가게 갔을 때 매형 엄마인 것 같은 사람 와 있었거든? 근데 뭐라 그런 줄 알아? 결혼 전에는 양다리가 합법이라느니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주인공이 바뀔 수도 있는 거라면서 기회 있을 때 여자 많이 만나라고 그 아줌마가 누나 남자 친구더러 뭐라 하던데? 아, 지금 보니까 소름이네. 심지어 나 무슨 소리까지 들은 줄 알아? 지금 만나는 여자는 외모도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뭐 내세울 것 없으면 돈이라도 모아놓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다면서 자꾸 다른 여자 만나라고 권하더라. 그거 누나 얘기한 거잖아. 이거 맞는 거야, 누나?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아들 가진 엄마가 그냥 다른 여자도 만나보라고 잔소리하신 거겠지. 거기서 설마 내 남자친구가 만나보겠다고 한 건 아니지? 몰라. 손님들이 있으니까 대답하기 민망한지 웃기만 하더라. 어쨌든 나는 찝찝해. 그 집 시어머니 친절했다며. 내가 볼 땐 본색을 감추고 있는 것 같아. 누나 그 집에 인사 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그냥 결혼 안 하면 안 돼? 동생은 아마 같은 동네이니 남자친구 바버샵을 가본 적이 있었나 봅니다. 하필 저런 대화를 주워 듣고 와서는 찝찝하다며 결혼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들 가진 엄마가 뭐 결혼 전에 다른 여자 만나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 파혼했다면 충격이 아마 덜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동생의 그런 충고를 무시한 채 남자친구와 상견례 날을 잡았고 양가 부모님 의견 조율에 결혼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전날까지 남동생은 제 결혼을 말렸습니다만 이미 날짜까지 다 잡은 마당에 남동생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습니다.
상견례야 뭐 별다를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날짜를 6개월 앞두고 하는 거라 신혼집 문제며 예단 문제만 간단히 의논했고 간소하게 결혼시키자는 거에 부모님 모두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때는 우리 부모님에게 무리한 언행을 전혀 하지 않았던 예비 시모는 상견례 이후부터 묘하게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뭘 느끼신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서는 남자친구가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서 예단이랑 전셋값 보태겠다고 얘기한 건데 왠지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잘 사는 집이면 자기 아들이 돈이 없어도 이것저것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이후 툭툭 한 번씩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는 자꾸 엉뚱한 말을 하시더라고요. 예, 니들 전셋집 알아본다며? 일단 보류해봐. 니들이 알아본 집은 들어보니까 너무 비싸. 전세가 3억이면 우리 아들이 1억 5천을 어디서 끌어와? 집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일단 너는 신경 끄고 예단부터 언제 보낼 건지 네 친정엄마한테 물어봐라. 어머니, 집 문제는 이미 얘기가 끝난 건 줄 알았는데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결혼 몇 달 안 남아서 마음 급해요. 그냥 저희가 알아서 얻을게요. 아니, 일단 내 말대로 해. 내가 우리 예산 맞춰서 다시 알아보고 연락하마. 아유, 돈 많은 집이었으면 이럴 때 얼마나 수월하고 좋았겠니. 내가 너를 잘 알지도 못하고 너무 쉽게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구나.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 아무튼 나는 니들이 반반한다고 해도 그런 비싼 집에 보태줄 능력 없다. 집은 내가 적당한 곳 알아볼 거니까 내가 연락할 때까지 잠자코 있어라. 안 그래도 남자친구가 돈이 없다는 거 알고 있었고 제가 모자란 건 충당할 각오했는데 갑자기 시모가 집을 보류하라고 하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만 마음이 급한가 싶었는데 그 와중에 예비 남편은 엄마 말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결혼을 같이 준비해야 함에도 남자친구는 모든 걸 저에게 밀어놓고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면 대충 대답하고 알아서 하라는 식이었어요. 게다가 바쁘다면서 오히려 한창 연애할 때보다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결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남자를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결혼식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로 뭔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해두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결혼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 얘기를 확정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미 저는 신혼여행도 예약한 상황이었고 웨딩 촬영에 식장에 모든 예약이 끝났는데 우습게도 신혼집 살림을 못 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게 재촉을 하니 한다는 말이 우리 엄마가 우리 가진 돈에 맞추다 보니까 집 매물 찾는 게 힘드신가 봐. 내가 이번 주 내로 결정해서 얘기해 줄게. 정 마땅하게 없으면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다가 집 구해주면 나와서 살아도 되지 뭐. 이러더라고요. 너무 쉽게 얘기하길래 저는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상견례 때랑 말이 다르잖아. 난 결혼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한 달이건 1년이건 살 생각 해본 적 없어. 집 문제 해결 안 되면 차라리 결혼을 미뤄. 오늘 말하는 거 마지막이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해. 화가 난 저는 예비 남편에게 이렇게 쏘아붙였고 며칠간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주 주말에 예비 남편이 만나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날은 결론을 내겠구나 싶어서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황당한 얘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뭔가 진지한 얼굴로 분위기를 잡길래 왜 저러나 싶었죠. 근데 저더러 뭐라는 줄 아세요? 글쎄 파혼하자입니다. 결혼을 없었던 걸로 하재요. 우리 결혼 없던 걸로 하자. 그냥 파혼해 파혼.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랑 나랑은 영 안 맞는 것 같아. 결혼 준비하면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네. 나는 네가 모아둔 돈이 좀 있는 줄 알았어. 처음에 대출 깨서 전세 살면 나도 빚이 있는데 우리 돈은 언제 버냐? 그래서 그냥 이쯤에서 손해 없이 정리하고 싶다는 결론 내렸어. 그게 무슨 개소리니? 손해가 왜 없어? 예약한 것들 위약금은 나 혼자 물으라는 거야?
손해가 없는 건 너겠지 나는 아니야.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끌고 온 결혼 쪽낸다는 건 납득이 안 가. 솔직히 말해. 너 다른 이유 있지? 저는 솔직히 말해 넘겨짚은 거였는데요. 얼마나 이 결혼이 하기 싫었으면 그 인간이 제 말에 술술 불더라고요. 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솔직히 말할게. 그래야 너도 받아들이겠다 싶네. 사실 우리 엄마가 파혼하래. 아무래도 너 안 되겠다고 그러시네. 우리 엄마는 돈 많고 우리 집안을 일으켜줄 여자를 원하셔. 근데 딱 적임자가 있다고 하시는 거야. 정말 미안한데 엄마가 너보다 잘 사는 여자 소개해줬거든? 딱 한 번만 결혼 전에 엄마 맘에 드는 여자 만나보라고 하도 성하셔서 진짜 딱 한 번 나간 건데 정말 내 스타일인 거야. 게다가 너처럼 개 미용사도 아니고 상가에서 빵집 해. 완전 알짜배기래. 1층이라 월세 200 넘게 내고도 월 600을 번다더라. 그 인간 말을 듣는데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싶었어요. 그놈 말은 저와 결혼 날까지 잡고 준비하는 중에 엄마 권유를 못 이겨 선을 봤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개떡 같은 집안이 다 있나요? 이미 이 결혼은 물 건너갔다 싶었고 오히려 지금 이 인간의 참모습을 알게 된 게 신의 한 수구나. 돌아가신 아빠가 나한테 이놈은 안 된다고 알려주신 거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순간 예전에 남동생이 했던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화가 너무 나지만 침착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보다 돈 잘 벌고 괜찮은 여자인 것 같으니 나랑은 파혼하겠다는 거네? 계속 저울질하다가 그쪽으로 결론 내린 거구나. 맞지? 뭐 말하자면 그렇지. 암튼 다 엎어지면 코 다울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내 입장이 좀 곤란하게 됐지 뭐야. 근데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쿨한 사람들이잖아? 미안하지만 우리 파혼하면 네가 가게를 다른 곳으로 좀 옮기면 안 될까? 지금 나한테 그게 할 소리니? 좋아. 네가 한 달 남은 결혼 파혼까지 할 만큼 잘났다는 여자 가게가 어딘데? 내가 멀리 떨어져 줄게. 말해봐. 에이, 너 내가 말해주면 찾아가서 깽판 치려는 거 아니야? 내가 미쳤니? 너랑 끝이면 끝이지. 내 손에 똥 묻힐 생각은 없어. 어차피 알게 될 거니 숨길 것도 없지. 너 구청 맞은편 핸드폰 가게 있는 건물 알지? 그 상가 1층이야. 거기 목 좋은 데라 상가도 비싸고 월세도 비싸더라. 암튼 네 가게랑 두 블록 거리니까 네가 꼴 보기 싫으면 다른 데로 이사 가줘라. 남자친구가 말하는 건물을 들으니까 어딘지 딱 알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정말 이건 돌아가신 아빠가 나 도와주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놈이 말한 건물이 제 상가였거든요. 아, 1층에 핸드폰 가게랑 빵집 있고 2층에 독서실 있고 4층에 학원 있는 그 건물 맞니? 맞아, 그 건물이야. 매출도 너랑은 비교도 안 될 거야. 어쨌든 나 더 이상 긴 얘기 안 할게. 우리 엄마가 이것 때문에 우리 집 얻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셨던 거야. 너한테는 정말 미안하다. 예약한 것들 취소하면 위약금 절반은 내가 낼게. 연락해라.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너 절대 거기 가서 깽판 칠 생각은 하지 마. 나 그럼 가만 안 있어. 그럼 난 이만 간다. 그 못된 놈은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일어나서 가버리더라고요.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앉아서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처럼 이런 파혼을 당하는 여자는 없을 것 같아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 뒤늦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먼저 파혼하자고 한 걸 오히려 고맙다고 여기고 파혼 뒷수습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인간도 그렇고 예비 시모도 그렇고 파혼 통보한 날 전화나 문자 한 통이 없더군요. 저는 이튿날 가게를 휴업하고 제 소유 상가 건물로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말한 빵집을 들여다봤어요. 제가 모를 리가 없죠. 내 건물에 새들은 사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여사장도 저를 당연히 알아볼 거고요. 어쨌든 건물 앞에서 예비 남편 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별말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지금 너랑 선본 근영 가게 앞에 와 있다고요. 그랬더니 한 20분이나 됐을까요? 슬리퍼까지 거꾸로 신고 그놈이 헐레벌떡 왔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야, 너 내가 깽판 치지 말라고 했잖아. 여긴 왜 왔어? 일단 딴 데 가서 얘기하자. 다급하게 저를 잡아 끌길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꼴에 쪽팔린 줄은 아니? 너는 내가 여기 깽판 치러 왔다고 생각하냐? 웃기지 마. 너랑 선본 여자한테 가서 내 이름 알려줘봐. 가서 최현아가 누군지 아냐고 물어보라니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를 아냐고 내가 왜 물어봐야 하는데. 그 여자가 너를 알 리가 있겠냐? 그래? 그렇다면 내가 직접 확인시켜줘야겠네. 저는 그놈 팔을 뿌리치고 가게 문을 열었고 마침 손님이 없었는지 빵집 사장이 가게로 들어서는 저를 보더라고요. 그 인간은 제가 빵집 사장 머리채라도 휘어잡을 줄 알았나 봅니다. 예비 남편 놈은 제가 가게 들어서는 걸 막으려 했는데 빵집 사장님이 저를 보고 하는 한마디에 바로 자리에서 굳어버리더군요. 어머 사장님, 우리 가게는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리고 뒤따라 들어오는 그 인간을 보고 놀라서는 어머 기철씨, 기철씨는 여기 웬일이에요? 두 분이 같이 동행이신 건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보아하니 그 여사장은 아무것도 모른 채 예비시모 농간질에 속아 예비 남편과 선을 본 듯 했습니다. 예비 남편은 제가 빵집 사장을 알고 있다는 거에 놀라더라고요. 야, 너 뭐야? 이 가게 사장 알고 있었어?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이 건물이 내 건데 세입자를 왜 몰라? 내가 여기 와서 난리칠까 봐 걱정했니? 나 여기 월세 계약 종료하겠다고 통보하러 온 건데 이사비 줄 거니까 나가달라고 하려고. 내가 미쳤어? 너랑 파혼하고 내가 왜 이 가게를 옮겨? 옮기려면 이 가게를 옮겨야지. 대화를 듣고 있던 여사장은 놀란 눈으로 저와 예비 남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죠? 사장님이 기철 씨랑 파혼이라뇨. 두 분이 결혼 약속한 사이세요? 어머, 이게 뭔 일이래? 저는 놀라서 떨고 있는 사장님에게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나도 내 건물 세입자랑 이런 대화하는 게 웃기네요. 보는 그대로예요. 나 이 남자랑 결혼 약속한 사이였어요. 물론 지금은 파혼했지만. 근데 결혼 준비 중에 사장님이랑 선을 봤나 봐요. 아주 악질 중에 악질인 양다리죠. 근데 선택받은 건 그쪽이네요. 아마 이 인간은 내가 건물주인 거 몰랐으니 나름 머리 굴려서 결정한 거겠죠. 본인 발등 찍은 건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어찌됐건 사장님도 진실은 알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두 사람이 알아서 해결하시고 나는 이만 갑니다. 아, 이 가게 말이에요. 혹시 불편하다면 월세 빼셔도 돼요. 복비랑 이사비는 드릴게요. 그때 그 여사장은 멍하게 서 있던 예비 남편 놈의 뺨을 갈겼습니다. 때릴 사람은 나인데 저보다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니만 저에게는 나중에 따라 연락하겠다며 어쩔 줄 모르는 얼굴을 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나가니 그 인간이 쪼르르 쫓아나오더라고요. 야, 최연아, 너 뭐야? 뭐 건물주? 너 이 건물 정말 네 거야? 그런 거냐고? 맞아. 너한테는 나중에 결혼하고 말하려고 했어. 근데 고맙게도 네가 먼저 쓰레기인 거 커밍아웃 했네? 왜? 이제 와서 내가 건물주라니 아쉽냐?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너무 황당해서 그래. 건물주라니. 아니 너는 왜 네 건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월세 내고 장사해? 와, 나 지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현아야, 일단 우리 좀 진정하고 얘기를 하자. 나 아까 이 집 사장한테 딱이 맞은 거 봤지? 그걸로 나는 정리된 것 같다. 현아, 너도 미련 남아서 오늘 이런 행동 한 거잖아. 너 건물주면 우리 엄마가 다른 말 안 하시겠네. 엄청 좋아하시겠어. 그 인간은 제가 건물주라는 말 듣고 이성의 끈을 놨더라고요. 마치 로또 당첨된 것 같은 행동을 하길래 제가 정신 차리라고 해줬습니다. 정신 차려. 우리 파혼한 거 몰라? 네가 어제 나한테 다 불고 나서 이미 전부 취소했어.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만 알리면 끝이야. 너도 네 가족한테 우리 파혼했다고 말해. 어차피 네 엄마는 파혼 바라셨던 분이니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겠네. 우리 다시는 보지 말자. 오늘 보니까 빵집 여사장도 피하자네. 내쫓는 건 다시 생각해봐야겠다. 너는 이 동네에서 장사 접을 생각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얼굴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주는 거 원찮으면 조용히 꺼져. 저는 차갑게 쏘아붙이고 붙잡는 그 인간을 뿌리쳤습니다.
경찰을 부른다고 하니 그제서야 나중에 얘기하자면 놔주더라고요. 그날 집에 와서 엄마와 이모 그리고 동생에게 파혼하겠다는 말을 담담하게 했어요. 자초지종 얘기했더니 당연히 잘했다고 하시면서 당장 그 집에 쳐들어가자는 거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남동생은 진작 자기 말 듣지 왜 안 들었냐며 의기양양하더니 전 남자친구에게 당분간 밤길 조심하라고 문자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 편을 들어주는 가족들 덕에 든든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파혼이 어렵지 않았어요. 예약한 거 취소하고 주변에 결혼 안 한다고 알리면 그만이니 이혼보다야 너무나 간단하죠. 신혼집 때문에 속 태웠는데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는지 모릅니다. 생각해보니 제 잘못으로 파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계약금 날린 거 제가 부담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그 인간에게 제가 미리 쓴 돈 1,300만 원 붙이라고 계좌 보냈습니다. 일주일에 말미를 줬는데 만일 돈 안 주면 고소하겠다는 문자도 보냈어요. 그리고 3일 기다려줬고 입금 안 하길래 바로 내용증명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용증명 보내고 얼마 뒤 내용증명을 받고서 놀란 그 인간 엄마가 연락도 없이 제 가게로 왔더라고요. 돈이나 붙이면 끝날 일을 그 돈 내는 거 아까워서 왔나 봅니다. 파혼 의사 전했으면 된 거지 뭐 더 할 말 남으셨나요? 어머니 잘난 아들, 돈 많은 여자 소개해주고 장가 들이세요. 어차피 저 탐탁지 않으셨잖아요. 어머, 얘 현아야, 탐탁지 않기는. 너 같은 며느리감이 어딨다 그래. 내가 뭔가 오해를 단단히 했구나. 어쨌든 본의 아니게 상처 줘서 미안하다. 지금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어해. 너랑 헤어지고 맨날 술독에 빠져 산다. 내가 참시 미쳤었나 봐. 너 정도면 분에 넘치는 며느리인데 무슨 욕심을 더 내겠다고 그랬는지. 다 내 잘못이다. 우리 아들은 나한테 휘둘려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발 마음 풀고 우리 아들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그러더니만 갑자기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저는 다급히 그 인간 엄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 이러세요? 이런다고 저 마음 풀릴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끝난 일이고 더 볼 일 없네요. 아줌마 아들 술독에 빠져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로또 당첨된 거 찢어버렸으니 억울하지 않겠어요? 술이라도 처마시면 잊고 싶겠죠. 아줌마 아들은 알아서 잘 챙기세요. 저는 이제 그 집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돈이나 빨리 붙이라고 하세요. 분명히 기한 줬습니다. 고소 당하기 전에 주는 게 좋을 거예요? 예! 날까지 잡고 가족처럼 지냈는데 이럴 수 있니? 계약금 취소한 건 언제고 줄 테니까 결혼만 다시 고민해봐. 부탁한다, 응? 2번 말하기 싫은데 왜 이러세요? 저 정말 경찰 부를까요? 그러게 왜 사람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딴 식으로 판단하시냐고요. 저는 이 결혼 피해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다시는 저 찾아오지 마세요. 신랑이 끝에 저는 그 인간 엄마를 가게에서 겨우 내보냈습니다. 그 뒤 한동안은 저 출퇴근 시간마저 동생이 오며 가며 고생 좀 했습니다. 다행인 건 그 뒤로 그놈 식구들은 제 가게 주변에 얼씬도 안 하고 있어요. 동생에게 들은 얘기지만 그놈은 바버샵인지 이발소인지 망해먹고 다른 곳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파혼하고 나서도 당당하게 원래 나가던 모임에 나가지만 그 인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쪽팔린 거 알면 아마 다시는 이 동네 발 못 붙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파혼 사연 중에서 제 사연이 레전드일 것 같아요. 결혼 준비 중에 엄마 소개로 선본 놈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한동안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1년 지나고 나니 파혼 그까짓 거 뭐라고 내가 위축되어서 사나 싶습니다. 제 삶은 파혼 전이나 파혼 후나 크게 바뀐 게 없으니 이대로 인생 즐기면서 즐겁게 살려고요. 아마 저는 독신을 고수할 듯 싶네요. 그래도 다시 누군가를 만난다면 그때는 결혼 같은 거 하지 말고 연애나 하며 살랍니다.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형제 자매라도 돈 얘기, 경제력 얘기는 오픈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 있는 거 알면 팔이 꼬인다는 거 확실히 알았으니 그냥 없는 척하고 살려고요. 저의 황당한 파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행복한 사연을 보내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